안녕하세요. 더 딥다이브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자료는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출신 애널리스트가 작성한 시장 리포트인데요. 근데 제목부터가 좀 심상치가 않아요. 샴페인을 터뜨리기엔 이른 K양극화의 그림자. 네, 제목만 딱 봐도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그게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지금 S&P 500 지수는 7,000포인트를 향해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AI 관련 뉴스만 나오면 막 축포를 터뜨리는 분위기인데 이 보고서는 거기에 찬물을 확 끼얹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분석은 이 질문에서 한번 시작해보고 싶어요. 청취자님, 지금 이 순간에도 AI가 이끄는 엄청난 낙관론이랑 또 한편에서는 실물 경기가 가라앉고 있다는 공포가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는데 대체 어느 쪽 장단에 맞춰야 할까요? 오늘 이 보고서를 통해서 그 안개 속을 함께 헤쳐나가 보는 게 저희의 미션입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시장의 그 화려한 조명 바로 뒤에 드리워진 짙은 그림자, 그 양면성을 한번 낱낱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그림자의 첫 번째 단서, AI 시장 내부에서부터 바로 시작해보죠. 보고서를 보면요. TSMC의 1월 매출이 작년보다 무려 36.8%나 급증했다고 나와요. 네, 이 정도면 AI 수요가 진짜라는 아주 강력한 증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더 이상 AI가 미래다 이런 구호가 아니고요. 기업의 매출 그리고 이익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숫자로 증명이 된 거죠. 시장이 그토록 열광했던 것에 대한 확실한 보상을 받은 셈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여기서부터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부분이 나와요. 보통 생각하면 AI 붐이다 하면 반도체는 다 같이 좋아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저 같은 일반 투자자는 이제 마이크론이나 샌디스크 같은 메모리 반도체도 곧 따라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리포트는 그게 아니라고 딱 선을 긋고 있어요. 같은 반도체인데 왜 이렇게 온도가 다른 걸까요? 보고서에서는 이 현상을 TSMC 다이버전스라고 표현합니다. TSMC 다이버전스요? 네, 말 그대로 TSMC만 다른 길을 간다는 뜻인데요. 여기서 시장의 아주 중요한 체질 변화를 읽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시장이 성숙해졌다는 신호예요. 성숙해졌다. 네, 예전처럼 AI라는 키워드만 붙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투자하던 단계는 이제 지났다는 겁니다. 이제 시장은 아주 냉정하게 묻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누가 진짜 돈을 벌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AI 사업부 신설합니다. 이런 공시 하나만으로도 주가가 들썩였다면 맞아요. 이제는 재무제표에 AI로 이만큼 벌었습니다 하는 거 숫자가 딱 찍히는지를 확인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와, 옥석 가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어떤 경고음처럼 들리네요. 네네. TSMC는 엔비디아의 AI 칩을 독점 생산하면서 돈을 그야말로 쓸어 담고 있잖아요. 하지만 스마트폰이나 PC에 들어가는 그런 범용 메모리 반도체는 아직 그 온기가 다 퍼지지 않았거든요. 이 다이버전스는 AI라는 이름만 걸어놓고 아직 실속 없는 기업들의 거품이 언제든 꺼질 수 있다는 가장 강력한 경고 메시지인 셈이죠. AI 시장 안에서조차 이렇게 K자형으로 운명이 갈리고 있다는 게 참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이 양극화라는 키워드를 따라가 보니까요. 이게 비단 AI 시장만의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보고서는 미국 경제 전체로 시야를 넓히는데 정말 앞뒤가 안 맞는 데이터 두 개를 나란히 보여주더라고요. 하나는 미국 GDP 성장률이 4%로 아주 뜨겁다는 소식. 네. 그리고 다른 하나는 12월 소매 판매가 0.0%로 차갑게 식어버렸다는 소식입니다. 네. 바로 그 지점이 보고서가 말하는 K자형 양극화의 심장부입니다. 월스트리트로 대표되는 금융 그리고 기업 실적은 로켓처럼 위로 솟구치는데 일반 시민들의 소비력을 보여주는 이 메인스트리트 경제는 바닥으로 가라앉는 거죠. 비유하자면 월스트리트는 막 샴페인 파티를 벌이고 있는데 동네 식당들은 손님이 없어서 한숨만 쉬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막 그런 형국입니다. 상상만 해도 아찔한데요. 이 K자형 딜레마가 미국 중앙은행, 연준을 그야말로 외통수에 몰아넣고 있다고 분석하더라고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여기서 이제 연준의 딜레마를 들여다보면요. 지금 시장이 얼마나 불안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보통 경기가 안 좋으면 금리를 내려서 돈을 풀어야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GDP가 4%나 성장하고 있으니 금리를 내릴 명분이 전혀 없는 겁니다.
자칫 잘못 건드렸다간 잡았던 인플레이션이 다시 살아날 수 있으니까요. 반대로 금리를 올리자니 소매 판매가 보여주듯이 일반 시민들 지갑은 이미 꽁꽁 얼어붙었는데 여기서 더 허리띠를 졸라매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맞습니다.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보고서는 연준이 어쩔 수 없이 매파적 동결, 즉 허키시 홀드 자세를 유지할 거라고 봐요. 네, 속마음은 금리를 좀 내리고 싶지만 겉으로는 경제가 이렇게 강한데 무슨 소리냐 하면서 매파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투자자에게 주는 시사점은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훨씬 더 늦어질 수 있다. 즉, 고금리 환경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고금리가 길어진다는 건 채권 투자자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시그널인데요. 그럼 채권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보고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역발상 전략을 제시해요. 이미 시장은 금리 인하 지연이라는 악재를 가격의 상당 부분 반영했다는 겁니다. 선 반영됐다. 네, 모두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을 때 오히려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국채 선물을 매수하는 롱 전략이 유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미국 중앙은행도 이렇게 진토의 양난에 빠질 정도의 양극화라면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한국 시장은 이 파도를 어떻게 쳐나가야 할까요? 네, 한국 시장은 지금 두 개의 거대한 이벤트를 기다리고 있죠. 바로 2분기로 예정된 WGBI 세계 국채지수 편입과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가능성입니다. WGBI 편입, MSCI 편입. 많이 들어본 말이긴 한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그냥 외국인 자금이 들어온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거든요. 그 과정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게 왜 역대급 이벤트인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WGBI에 편입된다는 건요. 한국 국채가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안전자산이라는 글로벌 인증 마크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전 세계 거대한 연기금처럼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큰손 자금들 있잖아요. 네네. 그 자금들이 내부 규정상 의무적으로 한국 채권을 포트폴리오에 담아야만 하게 됩니다. 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오는 자동 파이프라인이 생기는 셈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와, 그건 정말 엄청난데요? 근데 그런 기대감 속에서 최근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팔고 있다는 소식은 좀 뼈아프게 들립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보고서는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다고 분석해요. 반대요? 네.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한국 시장 안에서 거대한 자금의 재배치, 그러니까 머니무브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를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또 다른 형태의 양극화군요. 한국 시장 안에서도 K자형으로 운명이 갈리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디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나요? 자금이 삼성전자 같은 전통적인 대형주에서 두 갈래로 나뉘어 이동하는 흐름이 뚜렷해요. 첫째는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힘입어서 저평가 매력이 부각된 현대차 같은 종목들. 현대차요? 그리고 둘째는 스마트폰 안에서 AI를 구현하는 온디바이스 AI 관련 소부장 기업들입니다. 소부장. 네, 즉 외국인들이 한국을 떠나는 게 아니라 이 시장 안에서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새로운 주도주를 찾아 탐색전을 벌이고 있는 거죠. 희망적인 분석이네요. 하지만 보고서는 한국 시장이 가진 가장 큰 아킬레스건으로 환율을 지목합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61원대인데 이게 왜 그렇게 큰 장벽이 되는 건가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예를 들어 제가 1달러를 1,300원에 바꿔서 주식에 투자해 10% 수익을 냈다고 칩시다. 그럼 1,430원이 되죠. 그렇죠. 그런데 그 사이에 환율이 1,460원으로 오르면 이걸 다시 달러로 바꿀 때 1달러가 채 안 되는 돈을 받게 됩니다. 수익을 내고도 환차손 때문에 오히려 손해로 볼 수도 있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지금 같은 고환율은 외국인들한테 한국 투자는 일단 리스크가 크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가장 큰 장벽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보죠. AI 시장부터 미국, 한국 경제까지 관통하는 키워드는 양극화였습니다. 그럼 이 갈라지는 시장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조심하고 또 어떤 기회를 잡아야 할까요? 보고서는 먼저 가장 위험한 신호로 끝장 비트 현상을 꼽아요. 구글의 모에서 알파벳이 무려 100년 만기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한 사례를 드는데요. 100년 만기요? 제가 살아있을 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런 채권을 세기 채권이라고 부르는데 역사적으로 시장이 극단적인 낙관론에 취해 있을 때 종종 등장했어요. 그래요?
네, 디즈니나 코카콜라도 발행한 적이 있죠. 기업들이 앞으로 100년간은 문제없다는 자신감에 차 있을 때 나오는 건데 반대로 보면 그만큼 시장이 과열됐다는 신호탄일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기술주 비중이 과도한 포트폴리오는 이런 변동성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요. 위험 요인을 봤으니 기회도 찾아봐야죠. 보고서는 순환매에 주목하라고 하던데요. 특히 현대차를 피지컬 AI 가치주라고 표현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피지컬 AI라는 말이 와닿으면서도 좀 생소한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AI라고 하면 챗 GPT처럼 화면 속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떠올렸잖아요. 네, 그렇죠. 피지컬 AI는 그 AI가 현실 세계로 나와서 물리적인 행동을 하는 걸 의미합니다. 아, 현실 세계로? 네, 자율주행차, 공장의 스마트 팩토리 로봇, 물류센터의 자동화 로봇처럼요. 보고서는 현대차가 단순히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를 통해서 로보틱스 기술까지 확보한 현실 세계에서 움직이는 AI의 가치를 품고 있는 주식이라고 재평가하는 겁니다. 와... 이미 많이 오른 AI 대장주 대신 이제 막 가치가 부각되기 시작하는 이런 피지컬 AI 관련주에서 기회를 찾으라는 거죠. 와, 그건 정말 새로운 관점이네요. 그럼 다른 자산군, 예를 들어 에너지 시장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에너지, 특히 가솔린 소비량을 실물 경기의 탄광 속 카나리아처럼 보고 있습니다. 탄광 속 카나리아? 네, 사람들의 이동이 줄고 소비가 위축되면 가장 먼저 가솔린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이죠. 이 데이터가 계속 둔화된다면 국제유가 WTI가 60달러 초반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실물 경기가 식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자산의 상징, 금에 대한 조언도 빼놓을 수 없겠죠? 네, 금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한 매수 의견을 냅니다. 흥미로운 점은 최근 금의 움직임이 전통적인 공식, 예를 들어 달러가 약해지면 금값이 오른다 이런 공식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네, 달러 가치와 무관하게 독자적인 강세를 보이는데 이걸 슈퍼사이클 진입의 신호로 해석합니다. 지금처럼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에 금은 포트폴리오를 지켜줄 필수적인 보험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말 종합적인 분석이네요.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시장은 겉보기엔 화려한 잔치가 벌어지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AI 시장 내부의 양극화, 월스트리트와 서민경제의 양극화, 그리고 한국 시장 내부의 양극화라는 K자형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다는 것. 네, 한마디로 강세장 속의 숨고르기 국면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의 최종 결론인 엑스퍼츠 노트를 인용하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청취자분들께 아주 명확한 행동 지침을 제시하는데요. 지금은 모든 패를 던지며 올인할 때가 아니다. TSMC처럼 재무제표에 숫자가 찍히는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압축하거나 은행이나 공공서비스 같은 방어적인 섹터로 잠시 대피소를 마련해야 할 때다. 섣부른 낙관론을 경계하고 언제 닥칠지 모를 폭풍 후에 대비하라는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변동성 지수, 즉 VIX에 대한 대비를 강조하는데요. VIX는 시장의 공포지수라고 불리죠. 네, 공포지수. 평소엔 잠잠하다가 투자자들이 불안감을 느끼면 마치 화재 경보기처럼 수치가 급등하거든요. 이 VIX 급등에 대비한 해지 포지션을 갖추라는 건 시장에 예기치 않은 불이 날 경우를 대비해서 소화기 같은 보험을 반드시 들어두라는 의미입니다. 좋습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님께서 스스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AI가 이끄는 성장이 TSMC 같은 극소수 기업에 집중되는 현상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네요. 과연 기술 발전이 만들어내는 이 막대한 부는 사회 전체로 골고루 퍼져나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새로운 형태의 경제적 단절, 이 K자형 격차에 미리 대비해야 하는 걸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기술이 만드는 부의 분배, 우리 시대의 가장 큰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 딥다이브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